자, 여러분들 국가배상이 이제 마지막 문제 할 겁니다. 이번 문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자, 이 문제인데 한번 이제 하나씩 따져 볼게요. 유흥주점의 화재로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산, 전라북도 군산 아시죠? 군산에서 유흥업소인데 거기가 술을 파는 곳인데 성매매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낮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들이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첫 번째가 경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업주로부터 뇌물을 먹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성들 중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강제로 끌려와서 감금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었다고요. 근데 경찰이 뇌물을 먹고 그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왔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경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한 것과 여성들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경찰 공무원과 여성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거든요. 두 번째, 또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에요. 우리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소방법에 있는 기준 지켜야 되잖아. 근데 거기 소방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위반인데 소방공무원도 그거를 그냥 무마시켜줘 버린 거야. 그래서 소방공무원과 여성들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군산시청의 담당 공무원. 용도 변경 같은 거 해주면 안 되는데 해줘 버린 거지. 담당 공무원과 여성들의 사망 사이에는 이거는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두 사람은 인과관계 인정되니까 국가배상 인정.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은 부정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흥주점 화재로 유정문이 상하는 상에서 담당 공무원이죠. 담당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될 조치를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담당 공무원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요?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무원이 누군가를 잘 보시면 돼요. 경찰이나 소방임에 있고 담당 공무원은 없고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해서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3층 건물 화장실 밖에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국가가 배상해 주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설치관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걸 예상해서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 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다 그런 설치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보세요.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 발생하면 국가가 돈을 물어주는데 문제는 불가항력이라면 안 물어준다 그랬잖아. 불가항력이라면. 불가항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나라는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비는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걸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에 당일에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이야. 그래도 우리 판례는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다가 고의가 근데 여기서 직무집행은 권력적
비권력 공적인 활동 들어간다 그랬죠. 사경제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직무는 현실적인 직무가 아니어도 되고 직무 수행 의사가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 외형을 띠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사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증의 공무원증을 위조해 버린 거지. 한마디로 어떤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건 뭡니까? 공증이잖아. 공증. 그죠? 아시죠? 공증은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는 권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조했는데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증 발급이잖아요. 공증. 그래서 이것도 우리 판례는 직무라고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위조한 것도. 그래서 대출받은 경우에 인사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에 속하는 건 아닌 건 맞죠.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외형을 띈다는 거예요. 외형을. 그래서 이것도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공무원증 위조도 겉에서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증을 발급해 주는 건 공직이니까 공직의 외형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보시면 그러면 마지막 있죠. 마지막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국가배상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를 총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부분이 손실보상인데, 일단 손실보상은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죠. 거기에 손실보상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한 문제만 그냥 이론에서 좀 하나만 정리할 거 내고요. 그리고 그 뒤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파트도 요건 중심으로 가능성이 좀 그래도 이런 것 나올 만 하겠다 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같이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제 새로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